춘천 석사동 지역의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뒤늦게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스안전공사와 보일러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시공과 인허가 과정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아이스 아레나를 강릉시에 무상 양효하고 하키 경기장 등 3곳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1년간 위탁관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에 강원도 인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석사동 지역에서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뒤늦게 정밀조사에 착수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 숯불에 고기를 굽거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곳 춘천 석사동은 전국에서 벤조피렌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 조사 결과 석사동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인 0.12 나노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주거 지역인데도 월 최고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뒤늦게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춘천중앙로와 신동면 등 3개 지점과 홍천 1개 지점에 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벤조피렌이 석사동만의 문제인지 춘천이나 강원도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해 내년 5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만 특정될 뿐 정확한 원인이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극미량인 물질이고 오염원 자체가 워낙 다양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인을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춘천이 대기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분지라는 점과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 노천 소각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측정한 pH 농도로 해보면 이게 분명히 자동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석탄연소나 바이오매스, 즉 생체연소, 아까 농업전지물 소각을 포함한 그런 연소가 중요하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춘천 시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겨울철에 특히 탄내가 많이 난다며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3명의 학생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스안전공사와 보일러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의 시공과 인허가 과정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일러 시공업체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각종 서류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이 펜션 사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어떤 걸 압수하셨나요? 물품 어떤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나요? 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가스 공급업체, 펜션 건축업자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어긋난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펜션 보일러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보일러의 시공과 점검, 관리 등과 관련된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보일러 시공 이후 적합 판정을 내려준 경위를, LP가스 업체와 무자격자로 드러난 시공업자의 경우엔 부실 시공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펜션 건축업자에 대해선 건물 증개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보일러의 연통이 어긋났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조사를 토대로 과실이 밝혀지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펜션 보일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연통 이탈이 부실 시공 때문인지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사고에 발단이 된 보일러 연통의 이탈 원인과 이유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아이스 아레나는 강릉시에 무상 양여되고 하키 경기장 3곳은 위탁 관리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효과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 아레나 시설과 부지를 강릉시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 또 국제 경기 이런 걸 유치해서 시설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또 시민의 자랑스러운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아이스 아레나 지하층에 수영장을 만들고 빙상장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향후 올림픽 레거시를 잘 활용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개발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설립되는 올림픽 기념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대 2년간 6개 경기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처음 맡아보는 아마 시설이라서 저희들 상당히 걱정도 됩니다만은 저희들 열심히 이렇게 시설 파악을 좀 하고 운영 방법도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키센터에서는 29일부터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교류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경기장의 운영비 부담 비율 등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로 본 2018 강원도. 오늘은 춘천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버스 회사 파산 신청과 노동자 파업, 버스 운행 파행과 특혜 의혹 등 올해 춘천 시내버스를 둘러싼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물대로 골문 춘천 시내버스 문제가 올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회사인 대동 대한운수가 130억 원의 부채를 남긴 채 파산 신청을 했고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 문제 해결과 완전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한 달 넘게 파행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그 파업 얘기를 저도 못 들으셨고. 못 들었죠. 이후 불똥은 특혜 의혹으로 옮겨졌습니다. 춘천시가 버스회사 차고지와 건물을 48억 원에 매입해 버스회사 인수에 나선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하기로 하자 일부 시의원들과 버스 노동자들이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춘천시 의회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파괴고 노동주권 말살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차고지 매입안은 재상정됐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가 진행되면서 버스 사태가 잠잠해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불씨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춘천시는 적자 노선 등을 이유로 대동 대한운수에 매년 60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커녕 그동안 버스회사가 노선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세기 만에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적응하기가 처음엔 도입 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와 녹색시민협동조합은 버스 공공성을 강화해 시내버스를 시민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버스 공영제 용역과 환승 정류장 설치 등 논란거리가 다분해 공방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오늘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에 강원도 인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이산가족 등 남북한 인사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지자체 몫으로 동해선을 대표해 이경일 고성군수가 정부 초청을 받았지만 이 군수가 지역 일정 등을 사유로 정부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 지급액을 당초보다 크게 줄인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산모에게 1년간 지급하려던 240만 원의 출산수당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를 내년 1월 중에 마치는 대로 추경 예산을 세워 육아 기본수당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내 첫 문화도시 지정에서 춘천시가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를 비롯해 전국 10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춘천시와 강릉시는 탈락했습니다. 춘천시는 2022년까지 매년 문화도시 예비 선정이 이루어진다며 내년에 사업 내용을 보강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11시를 기해 강원 중북부 산지와 춘천, 홍천 등 영서 내륙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으로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갈 때 발효됩니다. 내일 영서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6도, 춘천과 홍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갑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 아침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동파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내년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를 공교육 책임성 강화로 정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내년 도내 병설 유치원을 24학급 늘려 지원율을 40%까지 높이고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해마다 한 곳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한글과 수학, 영어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장 조성을 위해 훼손한 가리왕산에 대해 전면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3곳은 강원도가 올림픽 기간 동안 가리왕산을 사용한 후 전면 복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난 21일 사실상 사후 활용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면 복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삼성전자, 삼진 L&D와 강원도 사회공헌형 탄소 배출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은 사회공헌과 탄소 배출권을 연계한 모델로 지난해 강원도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가 18억 원을 들여 도내 15개 시군에 2,700개의 LED 보안 등을 교체하면서 얻게 된 2,290톤의 탄소 배출권 중 삼성전자의 지분 50%를 강원도에 양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